두 번째 뉴스는 이재명의 외교는 윤석열과 다른가입니다. 이재명, 미국과 일본에 눈도장 찍기 바쁩니다. 계엄 일으킨 대통령은 계엄은 작은 소란에 불과하다고 뻗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권한 대항할 것 없이 미국과 일본에 눈도장 찍기 바쁩니다. 국힘과 한덕수의 외교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낫지 않느냐, 윤석열보다는 낫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재명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패한 이유는 문재인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말이죠. 이재명은 친문을 끌어안겠다라는 명분으로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문재인의 길을 고스란히 따라간 정치인입니다. 지난 1차 탄핵 소추 안에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한 외교 정책을 고집한다라는 내용을 이재명의 지시로 삭제했습니다. 23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를 만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갈 것이 분명하다며 한미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26일 미즈사마 고이지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서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다면서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미일과 친하고 신뢰 깊고 애정 깊은 관계 만드는 거 좋습니다. 문제는 외교가 자주적이야 하며 우리의 주권과 평화, 경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7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체결되었습니다. 한미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죠. 한미일 군사협력은 정례적으로 이름도 붙여가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한미일 군사협력은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비상계엄 이후 미국과 일본의 계속된 단도리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속내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 미국의 동맹국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도록 내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중국 압박에 동참해야 하죠? 중국은 가까운 나라, 경제 교류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중국은 적국이 아닙니다. 주변 국가와 두루두루 잘 지내며 국익을 지키는 것이 외교입니다.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일본은 꾸준히 군사 대국화를 꿈꿔오고 있습니다. 안보법제를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고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하고 있죠.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도 없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교과서에 명시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일본 군사 대국화에 날개만 달아주는 꼴입니다. 미국은 1951년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아시아에서 패권 장악을 위해 일본을 제1순위 동맹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일 동맹의 하위 체계로 편입되어 대중국 봉쇄에 졸로 되는 것입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 정의요, 진심이 담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냉전의 틀을 깨고 자주와 국익을 우선에 두고 공존과 공영의 다극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맹꽁이처럼 한미 동맹에 매달려서 북한과는 이제 남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고 중국,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져서 경제적 타격은 물론 국제관계에서 외교력도 힘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외교를 이재명이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라도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외교가 아니라면 안 됩니다. 그런 정권 절대로 안 됩니다. 문재인의 재판, 윤석열의 재판 외교 절대로 안 됩니다. 갑시다. 오늘 수요평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